네, 그러면 이미지 처리팀 두 번째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이미지 처리팀에서 발표를 맡은 강인하고, 저희 팀에서 오늘 발표할 논문은 Diffusion Models for Open Vocabulary Segmentation이라는 논문으로 ECCB 2024에 accept된 논문입니다. 먼저 제목에서 언급된 Open Vocabulary Segmentation이라는 태스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많이 연구되었던 비전 모델들 중에서 트레이닝 데이터셋에 존재하는 클래스에 한정되어서 인퍼런스를 수행하는 것을 Closed Word Setting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모델의 경우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트레이닝 데이터셋에 포함된 캣이나 독 같은 경우에는 올바르게 세그멘테이션을 잘 수행하지만 트레이닝 셋에 스노우맨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라프라는 새로운 오브젝트를 탐지하고자 할 경우 모델의 성능이 급격하게 저하되는 한계가 존재했습니다. 반면에 오픈 보캐블리 세그멘테이션은 비전 랭귀지 모델을 활용해서 프리폼 텍스트를 입력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인퍼런스 시 트레이닝 데이터셋에 포함되지 않은 다양한 카테고리나 디스크립션에 대한 탐지도 가능해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텍스트와 이미지라는 서로 다른 모달리티 간의 인베딩을 얼라인하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서로 다른 모달리티 간에 근원적으로 존재하는 차이성과 모성으로 인해서 이를 완벽하게 얼라인시키는 것은 어렵지 않을까라는 의문으로 본 연구는 시작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텍스트로 이미지에 있는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없을 뿐더러 또 이미지로 텍스트의 모든 것을 대변하기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서로 다른 모달리티 간의 얼라인먼트를 맞추는 접근 대신에 디퓨전 모델을 활용하여 이미지 간의 얼라인먼트에 집중함으로써 다양한 텍스트를 입력받더라도 로버스트한 세그멘테이션 결과를 보일 수 있는 메소드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다양한 새로운 클래스에 대해서도 이렇게 세그멘테이션 할 수 있는 오픈 보캐블리 세팅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본 논문의 목표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VLM 모델로는 클립이 있는데요. 이는 텍스트와 이미지 간의 얼라인먼트를 맞춰서 오픈 보캐블리 태스크를 수행하는 모델입니다. 이 경우 트레이닝 데이터셋에 포함된 known 클래스의 경우 dense annotation을 필요로 한다는 단점이 있고 unknown 클래스의 경우 모달리티 간의 갭으로 인해 부정확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파인 튜닝을 하거나 아니면 제로샷 프리딕션을 했을 때 unknown에 대한 성능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같은 모달리티 내에서 학습을 진행하는 것이 어노테이션 코스트적으로나 성능적으로 더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겠다라는 의견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나온 논문이 리코라는 논문으로 이미지 아카이브에서 주어진 텍스트에서 만든 이미지 레퍼런스들을 선별을 하고 이 레퍼런스 이미지들에서 추출한 피처로 이제 인베딩을 구성을 해서 이 주어진 텍스트에 맞는 인베딩으로 최종적인 프리딕션을 활용한다는 아이디어를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주어진 이미지 데이터셋에서 레퍼런스 이미지들을 선별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이미지 데이터셋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성능이 많이 달라질 수 있고 클래스마다 이미지 간의 다양성이 부족할 수 있다는 단점을 꼽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오픈 보캐블리 디퓨전 모델 OVDIF는 레퍼런스 이미지 간의 다양성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OVDIF는 그림과 같이 총 3가지 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는 주어진 카테고리에 맞는 서포트 이미지 셋을 디퓨전 모델을 활용해서 생성하는 과정. 두 번째는 서포트 이미지들로 리프레젠테이션을 추출해서 각 카테고리에 맞는 프로토타입을 추출하는 과정.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인퍼런스 시에 주어진 이미지의 피처와 이전에 추출한 프로토타입을 매칭해서 최종 프리딕션 결과를 얻는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부터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제너레이션 스텝의 경우 카테고리를 스테이블 디퓨전 모델에 입력을 해서 N개의 서포트 이미지들을 생성하는 과정입니다. 두 번째 레프레젠테이션 스텝에서는 이전 단계에서 생성한 서포트 이미지 셋들로 클래스의 프로토타입을 추출하게 됩니다. 이때 클래스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부분인 foreground와
배경이 되는 부분인 백그라운드를 서로 분리해서 프로토타입을 지정하는 아이디어를 통해서 이미지 내에서도 포지티브 프로토타입과 네거티브 프로토타입을 구별해서 학습할 수 있도록 유도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클래스 내에서도 다양성이 존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프로토타입이 명확하게 반영할 수 있게 되었으며 백그라운드와 포그라운드 차이에 대한 컨텍스추얼 프라이어를 활용하는 데에도 성능적으로 효과가 있음을 입증했다고 합니다. 이때 N개의 서포트 이미지들에 대해서 각각 오프-더-쉘프 프리-트레인드 피처 익스트랙터로 추출한 피처들을 foreground, background, 세그멘터, 감마로 얻은 마스크 정보를 토대로 프로토타입 어그리게이션을 진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인스턴스 프로토타입의 경우 각 이미지에서 foreground, background 영역을 구별하여 얻은 비주얼 피처 값이 됩니다. 여기서 각 이미지에서 얻은 인스턴스 프로토타입을 클래스별로 에버리징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면 해당 클래스의 대표적인 피처를 나타낼 수 있는 클래스 레벨 프로토타입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인스턴스 프로토타입에 K-민 클러스터링을 취하게 되면은 한 이미지 내에서도 유사한 피처를 가진 여러 클러스터를 얻을 수 있어서 파트 레벨 프로토타입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때 foreground와 background 각각에 대해서 K-민 클러스터링을 수행을 해서 클래스 내의 공통적인 파트 레벨 피처를 얻을 수 있었고 여기서 파트 레벨이란 클래스 내의 세부 부분을 뜻하는데요. 고양이를 예시로 들면 고양이의 얼굴, 몸통, 다리 등이 고양이의 파트 레벨이 됩니다. 최종적으로는 이전에 언급한 클래스 레벨 프로토타입, 인스턴스 레벨 프로토타입, 그리고 파트 레벨 프로토타입을 모두 종합해서 최종 프로토타입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때 모든 프로토타입들은 사전에 계산되는 값으로 클래스가 늘어나는 등의 변화가 있더라도 별다른 어댑테이션 없이 확장될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합니다. 마지막은 인퍼런스 시에 이전에 구한 프로토타입과 주어진 이미지의 피처를 매칭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때 주어진 이미지의 피처를 추출할 때에도 프로토타입을 추출할 때 사용했던 피처 익스트랙터와 동일한 피처 익스트랙터를 사용을 하게 되고 이미지 피처와 가장 높은 시밀러리티를 보이고 있는 클래스의 프로토타입과의 세그멘테이션 맵이 프리딕션 결과가 됩니다. 이때 종합도를 높이기 위해서 몇 가지 필터링 기법을 도입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카테고리 프리 필터링으로 클립 모델을 통과시켰을 때 이미지와 관련이 높은 상위 몇 개의 카테고리 프로토타입에 대해서만 매칭을 진행함으로써 불필요한 계산과 false positive를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을 추가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스토프 필터링으로 주어진 이미지에서 스토프에 해당하는 클래스와 시밀러리티가 높은 프로토타입을 제거함으로써 things에 해당하는 오브젝트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실험에서는 챗GPT를 활용을 해서 스토프와 things 클래스를 구별을 했고 여기서 스토프에 해당하는 클래스와 시밀러리티가 높은 프로토타입은 제거를 한 뒤에 최종 프리딕션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메소드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드렸는데 질문 있으실까요? 네. 다음으로는 OBDIF에 대한 실험 결과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스칼 및 코코 데이터셋에 대한 실험을 진행했으며 다양한 피처 익스트랙터에서 작동하는지도 평가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또한 서포트 이미지 셋을 생성했을 때에는 스테이블 디퓨전 1.5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어떤 종류의 비주얼 피처 익스트랙터를 사용을 하더라도 로버스트한 결과를 낼 수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피처 익스트랙터를 바꿔가면서 파스칼 VC에 대한 결과를 비교했습니다. 단일 피처 익스트랙터로는 스테이블 디퓨전이 가장 좋은 성능을 보였고 스테이블 디퓨전, 클립, 다이노를 모두 합해서 평균을 낸 뒤에 사용을 했을 때 가장 좋은 결과를 냈다고 합니다. 기존 오픈 보캐블리 세그멘테이션 메소드들과 비교를 했을 때도 OBDIF가 가장 좋은 성능을 보였음은 물론 백그라운드, 포그라운드 세그멘터인 커틀러를 제거를 했을 때도 준수한 결과를 보이고 있음을 표로 입증하고 있습니다. 이전 연구들 중에서 TCL이라는 논문과 비교를 진행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 PAMR이라는 포스트 프로세싱 메소드를 추가했을 때
TCL 논문에서 제안한 PAMR이라는 포스트 프로세싱 메소드를 OBDIF에도 추가했을 때와 추가하지 않았을 때를 추가적으로 비교하는 과정을 거쳤는데요. OBDIF에서는 PAMR을 추가하더라도 큰 성능 향상이 있지는 않았는데 그 이유를 OBDIF 자체로도 바운더리가 깔끔한 세그멘테이션 결과를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정성적 평가에서도 증명해 보이고 있는데 포스트 프로세싱을 추가한 TCL보다 OBDIF의 결과가 바운더리 및 전반적인 세그멘테이션 결과가 좀 더 클리어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TCL은 포스트 프로세싱 과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노이즈하고 바운더리가 좀 불분명한 경향이 있는데 여기서 제시한 OBDIF 같은 경우에는 바운더리도 되게 깨끗하고 전반적인 성능도 더 좋게 나왔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어블레이션 스터디를 통해서 어떤 모듈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Things 클래스에 치중되어 있는 VOC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백그라운드 프로토타입을 제거했을 때 가장 많은 성능 하락이 존재했습니다. 반면에 컨텍스트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셋 자체에 스터프 및 things에 대한 클래스들이 각각 존재하기 때문에 백그라운드 프로토타입을 제거했을 때도 큰 성능 하락이 일어나지는 않았는데요. 이를 통해서 백그라운드에 대한 클래스가 따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백그라운드 프로토타입이라는 그 프로토타입을 따로 정리하는 것이 엄청 큰 역할을 했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주어진 이미지와 관련성이 낮은 카테고리를 미리 제거하는 카테고리 프리필터링의 유무에 따라서도 큰 폭의 성능 하락이 존재했는데 이는 서로 다른 클래스의 프로토타입 간에 존재하는 코릴레이션을 제거하는 과정이므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카테고리당 몇 개의 이미지를 생성하느냐는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으나 32개일 때부터 세츄레이션이 발생을 해서 n을 32로 설정한 후 실험을 진행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프로토타입의 역할을 비주얼라이즈 하여 설명하는 실험도 진행했습니다. 해당 피겨에서 최종 프리딕션 결과를 얻을 때 어떤 프로토타입이 활성화되었는지를 나타낸 피겨인데요. 강아지 코에 활성화된 프로토타입과 연관된 서포트 리즌을 찾아봤을 때 대부분 코와 관련된 영역들이 활성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또 새의 깃털 같은 경우에서도 날개나 깃털 관련 부분들이 모두 일관성 있게 활성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잡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이미지에 대한 OBDIF와 TCL의 추론 결과를 비교하는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OBDIF는 약간의 여기 코기에 대해서 false positive를 가지고 있긴 하나 대체로 정확한 세그멘테이션 결과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TCL의 경우 많은 부분이 소실된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 예시에서 이미지 상에서 존재하지 않는 redcar라는 텍스트를 입력했을 때의 결과도 서로 비교를 해봤는데요. TCL 같은 경우에는 이 파란색 부분이 redcar로 이제 잘못 프리딕션한 결과인데 레드버스에서도 살짝 false positive가 보이고 뒤에 있는 카를 또 레드카라고 잘못 예측하는 경향이 더 짙었다고 합니다. 반면에 OBDIF 같은 경우에는 뒤에 차에 대해서 약간의 false positive가 존재하기는 하나 TCL보다는 조금 더 로버스트한 결과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좋은 오픈 보케블 모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질문 있으실까요? 네, 그럼 컨클루전을 얘기하면서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논문은 Pre-trained Diffusion 모델을 활용하는 OBDIF라는 오픈 보케블 세그멘테이션 모델을 새롭게 제안했으며 이때 생성된 이미지에서 프로토타입을 추출한 뒤 매칭하는 과정을 통해서 소타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존에 많이 연구되고 있던 텍스트 to 이미지 얼라이먼트에 치중된 것이 아니라 이미지와 이미지라는 같은 모달리티 내에서의 피처 얼라이먼트를 활용했다는 점과 파운데이션 모델을 활용해서 프로토타입을
추출한 뒤 매칭하는 것이므로 별다른 어노테이션이나 데이터셋이 필요하지 않아 다양한 곳에 쉽게 활용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했다는 점이 가장 큰 논문의 노벨티로 꼽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